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하고 무시했다 하더라도 차마 이 돈 때문에 이들에게는 명예나 자존심 이런 건 없어요. 돈이 오로지 최고의 선인 인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궁지에 몰린 윤석열, 추미애, 최강욱 물고 늘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이 확실히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몰락할 것이다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저의 예측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해도 안 되니까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해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윤석열의 임기는 7월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고 힘은 점점 빠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로 바뀌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인사는 하나도 들어주질 않고 사법부도 언론도 슬슬 발 빼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드가 없어요. 윤석열이 쓸 카드는 다 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카드를 하나 꺼냈는데 이게 참 추접스러운 카드라는 겁니다. 작년 7월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찰에서 절에서 이렇게 생각에 잠긴 사진을 올리면서 심경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뒷모습 있는 그 사진. 그 당시에 윤석열은 추미애를 어떻게든 길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안 들어줬거든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조단,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에 법무부 알림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법무부 출입 기자단이 보낸 내용과 조금 달라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래요. 아무튼 자, 최강욱 의원이 올린 글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법상 지위를 받는 수명자를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걸 트집을 잡았어요. 이 당시에 법세련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유명인사야. 법세련이 또 등장을 해서 최강욱 추미애를 고발합니다. 왜 고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발한 이유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문 간이 유출이 됐다. 이걸로 고발한 거예요. 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이 최강욱 대표 그리고 유출 통로로 거론되는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밌죠?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당시에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은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이걸 문제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여기서 이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문고리. 최강욱이
이 추미애 장관의 문고리 아니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이 그 사이에 또 있는 것 아니냐. 이 문고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박근혜 때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문고리가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갖다 붙여요 막 그냥. 최강욱이 추미애 문고리면 얻는 이익이 무엇이죠? 최강욱과 추미애가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그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죠? 없어요. 그들이 그 자리를 바로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니까.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걸 하면 그들이 좌지우지 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 왜 욕을 먹었죠? 민주주의의 절차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문고리들이 딱 쥐고 앉아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다 가져간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활용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문고리, 측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측근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강욱하고 추미애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별다른 연결고리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어떤 거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나쁜 이미지의 단어를 엮은 다음에 뒤집어 씌워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겁니다. 이들이 남은 게 언플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기소를 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물론 기소를 할 거예요. 예, 무리수고 나발이고 지금 궁지에 몰려서 막 던지거든요. 기소를 할 건데 지금의 사법부 분위기에서 이걸 추미애와 최강욱에게 유죄를 때려준다? 임정엽 재판부한테 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엽 재판부도 거의 이제는 막가파 수준이거든요. 그냥 달려요. 저는 진짜 궁지에 몰려서 조급해져 있구나. 시간이 없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무리수를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정경심 교수 4년형 지금 법정 구속시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고 국민의힘 지지율에 이 플러스 요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뭐 1년을 넘는 그런 질질 끄는 괴롭힘 다 했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걸 너무나 멋지게 받아 적어 줬어요. 참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법부는 징역 4년을 또 땅땅 때려줬잖아요. 자, 이렇게 검찰, 언론, 사법부, 국민의힘 이 사각편대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들은 파티를 했을 겁니다. 봐라, 결국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정경심 아무것도 아닌 표창장 위조한 것도 아니지만 징역 4년 때릴 수 있잖아. 언론 너도 수고했고, 국민의힘 너도 수고했고, 사법부 너도 수고했어. 검찰의 승리야, 우리의 승리야, 이랬을 것 아닙니까? 자, 전투에서 이겼어요. 전투에서 이겼으면 뭡니까? 전리품을 챙겨가야죠. 이 전투를 왜 시작을 했느냐?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서입니다.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받아먹고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 세력이 대권을 다시 가져가고, 자, 이 전리품, 지지율이라는 전리품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전투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 검찰에 대한 비난과 화살, 개혁 여론은 여전히 비등하고 전투에서 이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다음 전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전투할 카드가 없어. 싸움을 걸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최강욱을 건드리는데 문고리다 이거죠. 이게 깜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을 또 키운다고 칩시다. 언론이 또 밀어주고, 사법부는 유죄 판결 때려주고, 국민의힘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이들이 승리했다고 칩시다. 이들이 전리품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비난 여론만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요. 임기가 끝나서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면 이제 자기가 수사를 받은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들이 콕콕콕 있어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마저도 윤석열 라인을 다 날려버리네? 이러니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 최강욱을 건드린다. 잘하는 일일까요? 최강욱이 눈에 가시죠. 무섭죠. 하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 아니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걸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추미애, 최강욱, 윤석열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석열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미애와 최강욱은 윤석열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적폐 세력들의 그런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 개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건 개개인의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있죠. 윤석열 탄핵을 진작에 민주당이 추진했었다면 이런 일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이런 아쉬움은 남아요. 윤석열의 임기 7월까지 이제는 대도 않는 카드 막 끌어다가 그냥 무리수 기소 던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년 6개월 법정 구속했죠. 하지만 판사 사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예요. 검찰이 판사 사찰한 문건을 정말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괜찮아. 괜찮아. 아이, 검찰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막 땅땅 때려주고 있잖아요. 창피한 것도 없어.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부도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돈, 전관 비리로 땡겨야 되는 이 돈을 지켜야 한다는 똑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조가 가능한 거예요. 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하고 무시했다 하더라도 참아. 이 돈 때문에 이들에게는 명예나 자존심 이런 건 없어요. 돈이 오로지 최고의 선인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은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꺼내는 카드, 추미애 최강욱 카드까지 꺼냈다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들의 발악이 결국은 헛심 쓰는 일이라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느끼게 해줄 거예요. 자,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